인문학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 낭송가 여행, 오늘은 중간고사 8주차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문제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 시험을 쳐야 되느냐, 이렇게 이 교수 내게 묻는다. 왜 시험을 쳐야 되느냐, 답변하시오,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로 우리는 논어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논어 위정편에 보면 하기불사정망 사이불학적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기불사정망, 배우기만 하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배운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 배움의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대학 다니고 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 보면 리포터 또는 발표 이런 걸 함으로 해서 공부의 어떤 학습의 어떤 양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을 벌써 2500년 전 인류의 스승 공자는 하기불사정망 사이불학적태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의 답변도 뭐냐면은 본인은 공부를 할 때 배운 것을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배운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고 그것을 또 요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고 요약해서 그것을 이해하면 자기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낭송가 여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의 또 의미를 대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또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시작이 있으면 마침표가 있고, 그래서 중간고사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마디로 또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중간고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대나무가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태풍이 오면 가로수가 부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태풍이 왔는데 대나무가 부러졌다 또는 대나무가 뽑혔다, 이런 기사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나무의 특성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안이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디가 있다. 마디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일을 끝내면 정리를 하고 다음 또 새로운 것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나아간다.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공청소기가 안을 비우니까 밖을 끌어들이듯이 바로 비움을 통해서 유연함을 키울 수 있다. 우리 신앙송가 여행, 우리 또 인문학도들은 우리가 지난주 264 생가가 264의 원고가 보관되어 있는 6465 이병욱, 정병욱 우리가 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 스님의 삶의 발자취,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법정 스님 송강사 불일남에 우리는 덕조 스님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덕조 스님과의 대화에서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벽이 생기고 벽이 생기면 바로 볼 수 없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바로 대나무가 안을 비우니까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대나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치는 다 같이 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1번 문제입니다. 시낭송과 영에서는 시조. 여러분 이제 시조. 시조에는 가로가 뭐가 없다. 시조에는 없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여러분 시조에는 우리가 이제 배운 시조 2조년 고려 시대 2조년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일지춘심을 자귀하려면은 다정도 병인약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가를 배웠습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 베이자에다가 꽃화 이화 백꽃이 월백 달밤에 백꽃이 달 이화와 월백은 다 흰색을 의미하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은하수가 쫙 비치는 그 내리는 게 시간이 삼경 11시에서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삼경일제 일지춘심을 자기 알려면은 일지춘심을 일지 하나의 가지에서 봄이 파락파락 와가지고 가지가 뭡니까 피어나려고 하는 그 싹이 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지춘심을 자귀에 알려면 자기가 자기 소쩍새가 울면서 들리는 거죠. 자귀에 알려면은 그 이화의 월백하고 하얀 백꽃이 달밤에 비치는데 은하수는 새벽 1시를 달려갈 때 봄의 기운이 그 가지에 일지춘심 하나의 마음이 봄 마음이 그 어떤 나뭇가지에 여러분 그 배 나뭇가지에 이제 느껴질 때 소쩍새가 울고 있는 거죠. 너는 그 마음을 알겠냐면 다정도 병인약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아마 그 이조년 이분은 이제 아마 그 고려 때 충신이었는데 이제 바른 말을 하다가 아마 이제 사직을 하고 그래도 조정의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하는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왔다. 잠 못 들어 하노라 라는 이런 시가 있다. 또 여러분 시조 중에 잘 아시는 왕방년의 시조가 있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둔데 없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반 길 옛노다. 우리가 왕방년의 시조죠. 왕방년은 조선시대 때 단종을 폐위시키는 지금으로 같으면 여러분 이제 세조가 단종을 이제 폐위시키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단종이 있을 때 지금 같으면 검찰총장이 되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세조가 됐지만 검찰총장 직무는 수행해야 되니까 단종을 영월에다가 기양을 보내고 돌아온 어린 단종을 기양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가 냇가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냇가의 물소리가 그 단종이 그 울음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 슬픈 마음을
시조로 표현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둔 데 없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우러반 길 옛노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먼 길 그저 영월에 고운님을 두고 여의 없고 내 마음 둔 데 없이 냇가에 앉았으니 내 마음이 참 어지러워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우러반 길 옛노다. 그 물이 흐르는 그 물소리가 어떤 단종의 울음소리로 들린다는 감정이입을 표현했다. 우리 인문학자들도 누구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만나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나 또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바로 시를 써서 표현을 하면 그만큼 감정이 정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방년은 시조로서 그 마음을 달랬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둔 데 없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우러반 길 옛노다. 또 여러분 이제 그 시조 중에 정몽주의 시조 여러분 유명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잘 아는 고려의 충신이죠. 정몽주. 바로 이방원이 같이 조선을 세워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할 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 몸이 죽고 또 죽어가지고 100번을 또 죽는데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 여러분 내 그 죽어가지고 내 뼈가 먼지가 되어가지고 내 영혼도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를지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임금을 향한 그 마음은 가실 줄이 있으랴 라는 우리 유명한 단심가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길제도 500년도 업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고 어저버 태평년을이 꾸미련가 하노라. 그다음 이제 그 고려가 망하고 이러면 그죠? 길제라는 사람이 개성에 있는 그 이제 궁을 찾았을 때 그 기세가 대단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가보니까 500년도 업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500년도 업지를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고 산천 산과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인걸 사람들은 간데가 없다. 어저버 태평년을이 꾸미련가 하노라. 그제 태평했던 그게 뭡니까? 꾸미련가 하노라. 라는 시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죠. 여러분 그 작자미상 그 제망매가라는 또 시조도 있죠, 그죠? 누이의 어떤 죽음을 또 아픔을 시로 표현했죠. 삶과 죽음의 길이 예 있음에 두려워 나는 가난담 말삼도 못 닿고 가나매라.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서 가는 곳 모르겠구나. 극락에서 만날라는 또 닦으며 기다리련다. 예, 그런 또 제망매가의 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간고사 1번 문제는 시조는 여러분 이게 시자는 때 시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그냥 일반 시를 할 때는 말씀언의 질사자인데 시조는 뭐냐? 시조는 보겠습니다. 시조에는 뭐가 있느냐? 시조에는
시조에는 가로 뭐뭇이 없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 시조에는 뭐가 없죠? 제목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없다. 시조는 여러분 제목이 없죠. 시는 다 제목이 있는데 시조는 제목이 없다. 시조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때시자죠. 때시 현재 시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고려말 조선의 우리나라의 하나의 시조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 중에 가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소냐. 겉이고 속검은이는 니뿐인가 하노라. 라는 그런 시조도 있죠. 이직에 지었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더라. 또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조가 생각나는데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미움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하는 그런 시조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인문학도들도 또 좋은 시조 또 해서 한번 또 낭송도 하면서 바로 분노와 그리고 인의 예지가 잘 작동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에는 제목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왈. 여러분 논어 11,700자 중에서 하기편이 있고 위정편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왈 시 300에 이러니 폐지왈하니 사무사니라. 사무사니라.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보면 공자님이 시경에 나오는 시 300편을 읽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생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각할사 없을무 사악할사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지더라 또는 생각이 깔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경이라는 것이 사스 삼경에 들어가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 삼경, 시경, 서경, 역경이 들어갑니다. 시경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시경은 지금 한 305편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의 임금이 그 지역마다의 어떤 그 노래 이런 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공자님이 그것 정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리부작 나는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정리했다라고 하죠. 바로 그때 공자는 그 시경에 나오는 시 한 70% 정도가 아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죠. 테마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랑에 대한 애틋함과 또 두근두근함과 또 사랑의 이별의 아픔과 누구나 다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은 바로 사랑이 있다면 그 겹겹이 다른 사랑이 있으면 사랑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별도 존재하고 아픔도 존재하고 또 그것을 잘 숙성시켜야 되고 이런 게 겹겹 모든 것이 단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도 바로 인문학도의 인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 300 이러니 폐지왈 사무사 공자는 시기에 나오는 시 300편을 읽어보니까
자기에게는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사무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글의 사운 Don't be evil, 악랄하지 마라 라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운문사에 사리암이 있죠. 사리암이 뭔 뜻이냐면 사자가 바로 이 사악할 사자를 씁니다. 리자가 떠나갈 리자. 그리고 암자니까 사악한 마음을 떠나보내는 그런 절이다. 이런 암자다. 이런 뜻으로 사무사라는 청도 사리암에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할 때 바로 첫 출발점은 바로 뭐냐? 생각에 사악함이 없이 돼야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왈 시300 이련이 폐지왈 삼무사 뜻을 서술하시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인작과 천작의 의미를 서술하라. 여러분 인작은 사람 인자에다가 벼슬작인데 사람이 준 벼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국무총리, 장관 이런 것들은 뭐죠? 사람이 임명하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뭐냐? 임명한 사람이 오늘이라도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오늘 그만두세요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은 뭐냐? 그 벼슬을 준 사람의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럼 천작은 뭐냐? 하늘이 준 벼슬을 의미한다. 하늘이 준 벼슬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나의 실력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실력은 누가 뺏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백종원의 요리 실력은 누가 뺏을 수 없다. 또 우리가 골프 선수는 전현지가 있으면 전현지 골프 선수의 그 실력은 뺏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실력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로 하루에 3시간 최소한 10년 정도 해야 그 분야의 실력, 프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천작은 하늘이 준 벼슬인데 바로 하늘은 나에게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 다르듯이 나에게 맞는 재능도 하나씩은 줬다는 것이죠. 그 재능을 발견해 가지고 학위시습 배우고 익혀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때 자존감이 높으면서 잘 산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작과 천작, 인작은 사람이 준 벼슬은 준 사람이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 천작은 하늘이 준 벼슬, 이걸 또 다르게는 원어적으로 보면 인의 예지가 작동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인, 사랑하는 마음, 의, 정의로운 마음, 예, 조화롭고 겸손한 마음, 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것이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작동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이 준 벼슬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의 예지가 작동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회사 사장이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유권자가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하늘이 준 벼슬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념을 적고 또 자기 생각을 더 적으면 더 훌륭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간고사의 의미는 학이불사정망 사이불학적태, 배우기만 하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었고 혼자 집에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공부의 방법론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리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진정한 공부에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또 정리 잘 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낭송과 여행 8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